자, 45번입니다.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중 HFC 계열이 아닌 것은? 자, HFC 계열의 소화약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HFC 23, HFC 125, HFC 227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보시면 HFC 23은 자, 일단 끝에 숫자 자체가 F가 몇 개가 있는지를 뜻하는 거예요. 자, F가 3개, 3개, 3개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C가 순서대로 C가 1개, 2개, 3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C가 1개가 있는 상태에서 F가 3개 들어갔다면 남은 자리에는 H가 하나 있겠죠. 반대로 생각하자면 C는 원래 이렇게 기본적으로 탄화수소의 형태로 H랑 결합되고 있는 상태가 많은데 거기에다가 F가 3개 들어가면서 그 자리를 이렇게 HFC 23이라는 소화약제로 바뀌게 만들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두 번째 1, 2, 5에서 5는 F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F가 5개인데 자, C가 2개인 경우에 원래 H는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냐면 H는 6개까지 에탄, C2H6의 형태로 에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도 누가 5개 들어갔냐면 F가 5개 들어갔죠. 그러니까 H가 하나가 남게 되겠고요. 그리고 헵타플루오로프로판 C가 3개인 물질은 C3H8인 상태고 그 중에서 7개의 플루오린이 이제 자리를 차지했으니까 수소는 1개가 남는다. 이런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하나씩 읽어보자면 일단 C가 하나니까 첫 번째 거는 메탄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거는 C가 2개니까 에탄이 될 거고 그리고 세 번째 것은 C가 3개니까 프로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메탄, 에탄, 프로판이 맞고 플루오르가 3개, 5개, 7개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HFC 23, HFC 125, HFC 227을 의미하는 약제가 맞고 부탄의 경우에는 HFC 계열에 들어가지 않아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Ig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이제 기능장에서 HFC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어보고 있으니까 자, 이 숫자가 여기에서는 뭐 할론 소화약제나 아니면 불활성기체 소화약제처럼 딱딱 숫자가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끝자리의 숫자가 무슨 숫자다? F의 숫자다. 플루오린의 숫자고 그리고 2, 3, 1, 2, 5, 2, 27 순서대로 탄소가 1개, 2개, 3개일 때에 결합이 되는 것들이다 라고 보시면 C에 H가 1개씩 있고 그 나머지 자리에 이제 F가 들어간 형태로 화합물이 구성되어 있다는 그런 경향성은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HFC 계열의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46번입니다. 다음 중 인화점이 가장 낮은 것을 찾는 문제인데요. 자, 인화점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보통 사류 위험물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운이 좋은 경우, 대부분 이제 통상적인 경우에는 이 안에서 지정수량이 분명히 다 다른 위험물들이 나와서 분명 중에 지정수량이 작은 것들이 인화점도 작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번 아세톤이 1석유류 수용성이에요. 그리고 2번 벤젠이 1석유류 비수용성이고요. 3번 톨루에는 1석유류의 비수용성, 그리고 4번 염화아세틸은 1석유류의 비수용성인 물질입니다. 염화아세틸은 거의 처음 나오는 위험물인데 같이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다 같이 1석유류인 경우에는 사실상 인화점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라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점수 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화점이 나오면 그 위험물이 분명히 어떤 분명인지를 먼저 구분을 해보고 만약에 이제 그 안에서 분명히 같은 위험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수용성보다는 비수용성을 더 먼저 찍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 일단 인화점을 정확히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화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세톤은 영하 18도씨,
벤젠은 영하 11도씨, 톨루에는 4도씨, 염화아세틸의 경우에는 5도씨의 인화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세톤, 벤젠, 톨루에는 이 인화점의 온도는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능사에서부터 많이 출제되는 인화점이라서 아세톤의 인화점 영하 18도, 벤젠 영하 11도, 톨루에는 4도 이런 식으로 이 세 가지의 인화점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 만약에 염화아세틸의 온도를 모르더라도 우리가 이 인화점을 알고 있으면 이 중에 아세톤을 고를 수 있는 정도는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47번입니다. NaClO3, KMnO4, NaENO3 450kg를 저장할 때 지정수량 배수 총 합을 구하는 거니까 먼저 지정수량을 알아야 되겠죠. 자, NaClO3는 염소산 나트륨이라서 지정수량 50kg입니다. 과망간산 칼륨은 지정수량 1000kg, 그리고 질산 나트륨은 질산 염료니까 지정수량 300kg인 물질입니다. 그래서 식이 50kg 분의 100kg, 그리고 1000kg 분의 3000, 그 다음에 300분의 450이 되니까 이것을 계산기로 계산하면 6.5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지정수량의 배수 구하는 문제는 쉬운 편이지만 잘못 계산하게 되면 이제 실수를 해서 다른 답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계산기로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48번입니다. 이동 탱크 저장소에 설치하는 자동차용 소화기, 사실상 소화 설비에 대한 문제고요. 이동 탱크 저장소에는 이런 소화기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강화액 8리터, 이산화탄소 3.2kg, 그리고 CF2, CLBR이 2리터, 할로겐 소화약제가 2리터나 1리터, 소화 분말 3.3kg 이상, 이런 식으로 자동차용 소화기가 2개 이상 설치되어 있도록 이렇게 소화 난이도 등급 3에 정해져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산화탄소 3.2, 소화 분말 2.2가 아니라 3.3kg이겠죠. 자, 이 내용 중에서 이런 숫자들, 그리고 어디에 해당한 어떤 소화약제가 몇 리터가 필요한지, 소화약제의 양 같은 경우는 실기에서도 출제가 되는 내용이니까 표시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49번 차염소산 칼슘에 대한 문제입니다. 칼슘이니까 CA가 들어가겠고요. 염소산이니까 ClO가 있는데, 자, 인류위험물에서 기본적인 염소산이 ClO3고요. 여기에서 산소 하나가 추가되면 ClO가 4개 되면서 과염소산이 됩니다. 산소 하나가 빠져나가게 되면 ClO2가 되겠고, 또 하나가 빠져나가게 되면 ClO가 됩니다. 자, 산소 하나가 추가되면 과염소산이 되고, 하나가 빠져나가면 아염소산, 또 하나가 빠져나가면 차아염소산이 됩니다. 그래서 차아염소산이라는 건 ClO가 되겠고, 자, ClO에 칼슘이 있게 되는데, 칼슘은 이가 양이온이고 ClO는 전체적으로 1가 음이온이라서 둘이 결합했을 때 ClO가 2개 붙는 형태로 분자식이 구성됩니다. 자, 차화염소산 칼슘은 염소산의 계열과 마찬가지로 1류 이원물이기 때문에 산화성이 있는 물질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뭐 락스나 이런 세제의 형태로 많이 사용되는 원료인데요. 살균제나 표백제, 락스로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화학식은 CaClO2인데 여기에 2가 붙은 것은 칼슘이 이가의 양이온이기 때문이고요. 자극성이 없지만 강한 환원력이 있다. 1류이기 때문에 산화성이 있어서 산화력이 있다라고 표현해야 맞겠습니다. 지정수량은 50kg인 물질이고, 차화염소산 염료는 1류 위험물 중에 그 외에 들어가는 물질입니다. 자, 다음 50번입니다. 위험물을 1류부터 6류까지 그 성질에 따라서 산화성이 있는지, 가연성이 있는지, 인화성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위험물을 구분을 하는데, 산화성 시험을 하는 방법에 대한 문항이고요. 산화성 시험을 할 때 1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어떤 물질과 목분, 그러니까 나무를 분말로 만든 것, 톱밥과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톱질을 했을 때 나오는 나무의 분말을
톱밥보다 더 작은 그 입자인데, 자, 그것을 뭐랑 섞었다고 하냐면 과염수산칼륨과 섞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준 물질로 사용하는 것은 150 마이크로미터 이상 300 마이크로미터 미만인 과염수산칼륨과 250 마이크로미터 이상 500 마이크로미터 미만인 목분을 1대1로 섞어서 30g을 만든다. 그래서 표준 물질과 목분을 1대1로 30g 만드는 1번이 답이 되겠고, 이것은 산화성 시험 방법, 인류 위험물의 시험 방법이라서 인류 위험물 중에 뭘 가지고 시험하냐면 과염수산칼륨을 시험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과염수산칼륨과 목분을 1대1로 한 이 표준 물질을 기준으로 이것보다 이제 산화성이 좋으면 산화성 물질이 되는 거고, 산화성이 아니면 뭐 산화성 물질로 판정하지 않는 그런 시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판정하는 방법은 산화성 시험을 한다라는 것까지도 한번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51번입니다.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것. 이산화탄소는 CO2죠. CO2의 임계온도. 임계온도는 31.1도씨이고요. 전기 절연성이 우수하다.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산화탄소는 C가 O랑 이렇게 결합되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이 완전하게 대칭을 이루는 비극성 물질. 그래서 전기가 통하지 않는 그런 물질입니다. 자, 공기보다 약 1.5배 무겁다. 공기보다 가벼운지 무거운지를 비교하려면 공기랑 해당 물질을 비교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기의 무게인 29와 해당 물질의 무게인 CO2를 비교를 하게 되면 29분의 12 플러스 16 곱하기 2를 했을 때 1.5가 나오는 것을 증기 비중 구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보다 무거운지는 알아낼 수 없지만 공기보다 무거운지는 계산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고요.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산소와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연소하지 않고 소화약제로 사용이 될 수 있겠죠. 자, 연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계온도가 몇 도인지 알기 쉽지는 않아도 2, 3, 4번이 맞는, 우리가 충분히 알아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번이 틀린 설명이다 하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52번입니다. 위험물 제조소에 옥내소화전과 옥외소화전 1개씩을 설치를 했는데,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모두 물이 나오는 소화 설비이죠. 자, 이 물이 얼마나 필요한지 구하려면 옥내소화전은 최대 개수 5개에 7.8을 곱하는 거고요. 옥외소화전은 최대 개수 4개에 13.5를 곱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옥내소화전 7.8 세제곱미터 그리고 옥외소화전 13.5 세제곱미터 짜리를 둘 다 설치를 했으니까 둘을 더한 값인 21.3 세제곱미터의 수량을 확보를 해야겠습니다. 자, 53번에 제조소 위치구조 설비기준상 안전거리 기준, 그리고 담이나 토제를 해야 된다는 기준, 이런 특례를 가진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제조소 중에서 히드록시라민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입니다. 자, 그래서 히드록시라민 등은 오류 위험물이죠. 이 위험물을 취급할 때는 외측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져야 되는 안전거리의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담 또는 토제에 대한 내용으로 두께가 15cm고 20cm다. 경사도가 60도다. 이런 내용은 잘 표시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담 또는 토제에 대한 내용이 히드록시라민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에서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조소에서 특례를 적용하는 위험물이 3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세트알데히드 등, 그리고 또 하나는 알킬알루미늄 등, 그 다음에 히드록시라민 등, 그래서 3류, 4류, 5류가 하나씩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히드록시라민 등은 그 담 또는 토제를 하는 거의 위험물 법령상 유일한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담 또는 토제 하면은 히드록시라민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고, 히드록시라민에 대한 내용보다는 담 또는 토제의 이런 구조, 뭐 15cm인지 20cm인지 60도인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강을 하자면, 유기과산화물은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지정과산화물이라고도 분류가 됩니다. 옥내저장소에서 이렇게 취급이 되고요. 자, 이 내용까지 같이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54번이고요. 자, 다음 니트로글리세린입니다. 니트로글리세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오류위험물이죠. 오류위험물의 품명은 질산에스테르류입니다. 자, 니트로로 시작하기 때문에 니트로 화합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니트로 화합물에 해당하는 것은 트리니트로톨루엔, 트리니트로페놀 같은 것들이지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글리콜은 질산에스테르류에 해당합니다. 자, 질산에스테르류에 해당하는 위험물 중에서 니트로셀룰로스, 셀룰로이드 외에 그 위쪽에 있는 질산메틸, 질산에틸,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글리콜까지는 액체 위험물이고 그 밑에는 거의 다 고체 위험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수한 액은 상온에서 적색을 띈다. 자, 적색이 아니라 무색의 액체이고요. 그리고 물에 녹지 않습니다. 자, 오류 위험물은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주수 소화를 할 수 있고 물과 반응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나 알코올 등에 습윤하여 저장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겨울철엔 동결할 수 있는데,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를 만들 때 니트로글리세린에 규조토를 섞어서 만드는데, 이때 사용하는 니트로글리세린이 겨울철에 동결할 우려가 있어서 니트로글리콜로 대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틸렌글리콜, 니트로글리콜 모두 니트로 계열 자체가 잘 얼지 않는 부동액의 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니트로글리세린의 어는 점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니트로글리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자면 니트로글리세린은 겨울철에 동결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중은 약 1.6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물보다 무겁다 맞습니다. 자, 웬만한 물질들은 액체 중에서 사류, 특수인화물, 일석유류 이쪽에 해당하는 것들, 그리고 고체에서는 삼류의 나트륨, 칼륨, 알칼리 금속 이런 것들 외에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위험물이 물보다 무겁다 했을 때 맞는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물에 녹지 않고 동결할 수 있고 물보다 무겁고요. 니트로글리세린은 무색이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